나는 오늘 죽을 뻔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죽을 뻔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서점도 접고. 며느리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40년을 지켜온 이 작은 서점을, 내 인생 전부를 정리하라니. 다리를 다쳐 집에서 꼼짝없이 지내는 나를 보며 저 아이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돈도 안 되는 서점만 붙들고 있으니.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걸까? 낡은 책들로 가득한 그 작은 공간이 정말 쓸모없는 공간일까? 석 달 전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후 나는 이 집에 갇힌 새가 되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7시면 서점 문을 열고 먼지를 털고 책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답답한 방 안에서 지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는 것이 일과의 전부다. 어머니, 약 드세요. 지영이 물 한 컵과 함께 약봉지를 내 앞에 놓았다. 그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마치 언제까지 이런 수발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고맙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등을 돌리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다. 아마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 수발에, 집안일에, 도서관 일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울 테니까. 아들 민수는 어떨까? 그 아이는 더 복잡하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내 앞에서는 항상 어색하고 불편해한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형식적으로 묻지만 그 눈빛에는 피로와 부담감이 가득하다. 괜찮다. 나는 항상 그렇게 대답한다. 정말 괜찮지 않아도.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이 집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질 테니까. 어젯밤에는 부엌에서 민수와 지영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 병원비에 서점 임대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서점 정리하시고 요양원이라도. 쉿, 들으실까 봐.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일부러 들리게 한 것일지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베개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내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40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지켜온 서점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돈 안 되는 것, 정리해야 할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나는 정말 죽을 뻔했다. 마음이. 창밖을 바라보니 서점이 보인다. 우리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작은 건물. 은주 책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써준 그 글씨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민수가 엄마 서점 간판 내가 써줄게 라며 정성스럽게 써준 글씨. 그때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의 서점.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어 책을 읽고 어른들이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찾던 그곳.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도서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공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동네에 대형 서점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우리 서점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수입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왜일까?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오래된 책들 사이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 작가들이 남긴 진짜 마음들, 그리고 할머니, 문득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하다. 학교에서 돌아온 내 손녀가 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할머니는 괜찮단다. 처음으로 오늘 진짜 미소가 나왔다. 수아만큼은 다르다. 이 작은 아이만큼은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매일 나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준다. 할머니, 오늘 또 책 읽어주실 거죠? 수아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래,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내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물론이지. 오늘은 뭘 읽을까? 할머니가 좋아하는 책으로 읽어주세요. 수아가 내 침대 옆에 폴짝 앉았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일까? 수아도 언젠가는 자라서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될 것이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노인이. 창밖의 서점을 다시 바라봤다. 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한다.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그래야 할까? 정말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걸까? 할머니, 뭘 보세요? 수아가 내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다. 서점이요? 할머니, 우리 언제 서점에 갈 수 있어요? 글쎄다. 할머니 다리가 나으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서점에 가면 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냄새도 좋고. 수아는 서점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목재 냄새,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냄새를. 어른들은 먼지 냄새라고 하지만 수아에게는 이야기 냄새였다. 할머니,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데. 수아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뭐라고 하던. 아니에요. 그냥. 수아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마 지영이 서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 어린 아이도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조금씩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 수아를 위해서라도,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40년을 지켜온 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리는 여전히 아프고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그리고 서점은 여전히 적자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 때문이 아니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아직 끝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 인생이, 내 서점이,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걸까? 정말 돈 안 되는 것일 뿐일까?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언젠가는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지켜온 것의 진정한 가치를. 그때까지는 버텨야 한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수아의 밝은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뒤척였는데 수아의 목소리는 마법처럼 피로를 날려버렸다. 몇 시니? 7시요. 할머니, 저 학교 가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만 읽어주세요. 수아는 이미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아이는 정말 책을 좋아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야기를 좋아한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수아는 내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서점을 처음 열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아빠 민수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까지. 그럼 할머니가 처음으로 책을 산 날 이야기를 해줄까? 네. 수아가 내 침대 옆에 바짝 다가 앉았다. 이 순간이 좋다. 온 세상이 우리 둘만의 것이 되는 이 순간이. 할머니가 수아만 했을 때 말이야. 나는 7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서점에 갔던 날. 그때는 지금처럼 책이 흔하지 않았다. 책 한 권이 정말 귀한 보물 같았다. 그런데 할머니, 그때는 서점이 지금처럼 생겼어요. 아니야. 그때 서점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 그런데 그 안에 들어서면 마법 같았단다. 온갖 이야기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 수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아이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랐거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러셨지. 은주야,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뭘 골랐어요? 동화책 하나. 제목이 별을 찾아서였어. 표지에 작은 여자아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나는 그날의 감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내 돈으로 산 책. 그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설렘. 그리고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 그 책이 할머니 인생을 바꿨단다. 어떻게요? 그 책을 읽고 나서 할머니는 생각했어. 나도 언젠가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그래서 서점을 열기로 결심했지. 수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모험담처럼 들렸을 것이다. 수아야, 시간 됐어요. 부엌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아마 수아가 늦을까봐 걱정되는 모양이다. 아, 벌써요? 수아가 아쉬워했다. 괜찮아. 학교 다녀와서 계속 이야기해주마.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서점을 처음 열었을 때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럼. 수아가 내 볼에 뽀뽀를 하고 뛰어나갔다. 그 아이가 사라지고 나니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따뜻했다. 수아와의 대화가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그날 오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약속하신 거 기억하죠?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수아를 침대 옆에 앉히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할머니가 25살 때 말이야. 드디어 작은 서점을 열었단다. 우와, 그게 지금 서점이에요. 맞아.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 책도 많지 않았고, 나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작은 가게를 임대하고 처음으로 은주 책방이라는 간판을 달았던 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첫날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첫 손님이 누군지 맞춰볼래? 주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동네 아저씨. 아니야. 너희 아빠였어. 아빠요? 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 너희 아빠는 7살이었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새로 생긴 서점이 신기해서 들어왔지. 그런데 책을 보더니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거야. 민수가 어렸을 때는 정말 책을 좋아했다. 매일 서점에 와서 책을 읽고 내게 질문을 했다. 엄마, 이 책에서 주인공이 왜 울어요? 엄마, 이 이야기는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아빠가 그랬어요? 응. 너희 아빠는 할머니 서점의 첫 번째 단골이었어. 매일 와서 책을 읽고 가끔은 친구들도 데려왔지. 주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운 모양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아빠는 왜 지금은 서점을 안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영리한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아빠는 바쁘거든.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져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안 되는데. 주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책은 마음의 밥이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아프듯이 책을 안 읽으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순수함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것을 이 어린 손녀가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맞아. 주아가 정말 똑똑하구나. 그럼 할머니 다리가 나으면 아빠랑 엄마도 같이 서점에 가요. 그래서 마음의 밥을 먹게 해줘요. 주아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다. 어른들의 복잡한 속사정을 모르는 채로. 그런데 수아야, 엄마는 뭐라고 하시니? 할머니 서점에 대해서. 잠시 망설이더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할머니 서점이 돈을 못 번다고 해요. 그래서 문 닫아야 한다고. 역시 그랬다. 지영은 수아 앞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아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 서점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주잖아요. 이야기를, 꿈을, 그리고 행복을요. 이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주아는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어른들은 모르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알고 있었다. 주아야, 고마워. 왜요? 할머니를 이해해줘서. 할머니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줘서. 주아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전 할머니 서점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잖아요. 책 한 권 한 권이 다 다른 세계고, 다른 모험이고. 맞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수히 많은 세계, 무수히 많은 꿈,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주아야, 할머니가 특별한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비밀이요?
수아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할머니 서점에는 아주 특별한 책들이 숨어 있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책들이. 정말요? 응. 언젠가 할머니 다리가 나으면 보여줄게. 하지만 지금은 비밀이야. 사실 나도 그 특별한 책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아직 시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저녁 수아가 잠들고 난 후 나는 창밖에 서점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다. 40년 전 처음 문을 열었던 그날의 설렘이 되살아났다. 수아와의 대화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가 지켜온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 편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지영의 차가운 시선, 민수의 부담스러워하는 표정,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서점 수입.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수아의 순수한 마음만으로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수아가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꿈을 이해해주는 작은 손녀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 더 버틸 힘이 생긴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다. 평일 오전 10시,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지영은 도서관에 갔고, 민수는 회사에 갔다. 수아는 학교에 있고. 누구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이 집에 있었나? 아, 맞다. 오늘은 지영이 늦은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청림 출판사에서 나온 김정호라고 합니다. 출판사. 내 심장이 쿵했다. 출판사에서 왜 우리 집에 혹시 서점과 관련된 일일까? 출판사요? 무슨 일이시죠? 지영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은주 어르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요? 지영이 더욱 놀란 것 같았다. 나와 관련된 일이라니.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아팠다. 네, 들어오세요. 지영이 그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곧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실례지만 어르신은 어디 계시죠? 어머니는 다리를 다치셔서 방에서 쉬고 계세요.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일이신지.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은주 어르신의 서점에 관련된 일인데요. 내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서점에 관련된 일이라니. 무슨 일일까? 지영아. 나는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다. 네, 어머니. 지영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 뒤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따라왔다. 정장을 입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은주 어르신. 청림 출판사 편집부장 김정우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출판사에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르신의 서점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얼마 전인데요. 김정호 씨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을 꺼냈다. 혹시 이것들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것들은 분명히 이것들을 어떻게 알고? 어르신께서 보관하고 계신 것이 맞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김정호 씨가 설명을 시작했다. 사실 저희 출판계에서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쓰였지만 출간되지 못하고 사라진 원고들 말입니다. 원고요? 지영이 되물었다. 네. 당시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출간되지 못한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문학 연구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은주 어르신의 서점에 그런 원고들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드디어 그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가요? 지영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문학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원고들은 김정호 씨가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냈다. 구 박문수 선생의 미완성 장편 소설 그날의 약속, 구 이혜영 시인의 시집, 바람의 노래, 그리고 구 김동진 선생의 단편집 작은 마을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영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분들은 유명한 작가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작가들이 돌아가시면서 영영 사라진 줄 알았는데 김정호 씨가 나를 바라봤다. 어르신께서 40년 동안 이 귀중한 작품들을 보관해 주신 덕분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그 작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작품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언젠가는 세상에 나올 날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어머니,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맡기셨어.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에 내놓아 달라고. 나는 40년 전을 떠올렸다. 박문수 선생이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했던 마지막 말들. 은주 씨, 이 원고를 부탁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누가 믿겠니? 돈 안 되는 작은 서점에 그런 귀한 것들이 있다고. 마지막 말은 지영을 향한 것이었다.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김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원고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급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의 편하신 때에.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지영이 대신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서점에 가실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서점으로 가서 확인해도 될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40년 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을 이제 세상에 공개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지영이 물었다. 내 침대 옆 서랍에. 지영이 서랍을 열어 서점 열쇠를 꺼냈다. 40년 동안 내가 매일 만졌던 그 열쇠. 낡고 닳아서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 그럼 제가 함께 가서 확인해 볼까요? 지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돈 안 되는 서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래. 가서 확인해 보렴. 하지만 조심해서 다뤄야 해. 그 원고들은.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씨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40년이나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서점으로 향한 후 나는 혼자 남겨졌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내가 40년 동안 기다려온 그날이. 30분 후 지영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됐니? 정말 있었어요. 그런 원고들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정호 씨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더니 계속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40년이나 보관하셨냐고. 그래서 내일 다시 오시겠대요.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지영이 말을 머뭇거렸다. 뭐라고 하던 이 원고들의 가치가 정말 엄청나다고 하셨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그 순간 민수가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다고. 지영이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응. 믿어지지 않겠지만. 민수가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었겠니? 돈 안 되는 서점에 그런 보물들이 있다고. 민수와 지영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쳐갔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됐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작품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내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40년 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았다. 그 작가들의 마지막 소망을 이뤄줄 때가.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지영과 민수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시어머니나 돈 안 되는 일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할머니,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할머니 얘기만 해요. 나는 수아를 안아주며 웃었다. 할머니가 말했던 비밀 기억나니? 네, 특별한 책들이요. 그래, 그 비밀이 이제 밝혀질 거야. 수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정말요? 우와,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 순간이 좋았다. 가족들이 처음으로 내가 해온 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 순간이.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과연 내가 제대로 한 일일까? 40년 동안 숨겨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와서 그 원고들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해 줄 것이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여러 대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김정호 씨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함께 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지영이 내 옆에서 휠체어를 준비했다. 어젯밤 민수가 급히 빌려온 것이었다. 정말 가도 될까? 물론이죠. 이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가 빠질 수는 없어요. 지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부담스러워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 나를 챙겼다. 서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학 연구자, 고서 전문가, 출판사 편집자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은주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정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분들은 모두 이 분야의 권위자들입니다. 함께 원고들을 검토해 주실 분들이에요. 나는 40년 만에 다시 내 서점에 들어섰다. 휠체어에 앉아서 보는 서점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 냄새는 여전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냄새. 여기입니다. 나는 서점 가장 안쪽을 가리켰다. 일반 손님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저기 안에 보관실이 있어요. 민수가 문을 열었다. 그 안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다. 벽면을 따라 책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수백 권의 원고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 전문가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40년 동안 이런 것들을 혼자서.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기 왼쪽 책장에 있는 것이 박문수 선생의 작품들이에요. 박문수 선생.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였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작품들이 출간 금지를 당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나를 찾아와 말했다. 은주 씨, 이 원고들을 맡깁니다. 언젠가 이 나라에도 자유로운 바람이 불 때, 그때 세상에 내놓아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책장에 있는 것들이 이혜영 시인의 작품들이고요. 이혜영 시인.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사회 참여적인 시를 썼던 분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무슨 정치적인 시를 쓰냐는 편견 때문에 출간이 어려웠다. 은주야, 나는 이 시들이 언젠가 우리 딸들, 손녀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에서 읽히기를 바란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김동진 선생의 단편들이에요. 김동진 선생은 서민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낸 작가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출간되지 못했다. 은주 씨, 이 이야기들은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이런 소박한 이야기의 가치를 알아줄 때가 올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원고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고서 전문가가 감탄했다. 보존 상태도 완벽하고 내용도. 이것들이 정말 그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문학 연구자가 박문수 선생의 원고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작품은 선생의 문학 세계를 완전히 바꿔서 이해하게 만들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이혜영 시인의 이 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선생의 시 세계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에요.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40년. 정말 긴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어머니. 민수가 내 옆에 다가왔다. 이 모든 걸 혼자서 지켜오셨다는 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4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때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누가 믿었겠니? 작은 동네 서점에 이런 보물들이 숨어 있다고. 지영이 한 권의 원고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혜영 시인의 바람의 노래였다. 어머니, 이 시 정말 아름다워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강렬하고 동시에 따뜻할 수 있다니. 지영은 도서관 사서였다. 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야 진정한 감탄을 표하고 있었다. 이분들이 어머니께 이 원고들을 맡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어머니만이 이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거죠.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 김정호 씨가 다가왔다. 어르신, 이 원고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나요? 뜻대로 해주세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의 가치는,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들이 돈 때문에 저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올 때까지 소중히 지켜달라고 맡긴 거예요. 김정호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 작품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원고들을 검토했다. 그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 발견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4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공개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은주 어르신께서 40년 동안 이 작품들을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올 뻔했다. 4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수아야, 이리 와봐. 나는 수아를 불렀다. 아이는 신기한 듯 원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특별한 책들이에요. 그래. 이 책들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책들이야. 할머니가 40년 동안 지켜준 거지. 수아가 눈을 반짝였다. 와, 할머니가 책들의 수호천사였구나. 수호천사.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정말 이 책들의 수호천사였을지도 모른다. 할머니, 이제 이 책들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이야기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수아가 박수를 쳤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그날 우리는 서점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원고들을 살펴보고 목록을 작성했다. 총 247편의 원고가 있었다. 소설 89편, 시집 34권, 수필집 24권, 그리고 기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이 정도 분량이면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출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씨가 말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분들도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대로 세상에 나오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조사가 끝났다. 전문가들은 각자 흥분된 표정으로 돌아갔다. 분명히 오늘의 발견이 출판계와 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40년 동안. 정말 4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오셨다는 게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서관에서 일하지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오신 거였네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 서점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4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수아가 내 침대 옆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할머니가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지켜주셔서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그 이야기들은 영영 사라질 뻔했잖아요. 맞다.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만약 내가 서점을 정리했다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영영 사라질 뻔했다. 수아야, 할머니가 하나 더 말해줄까? 네.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많단다. 할머니 서점처럼요? 그래, 할머니 서점처럼. 그리고 할머니처럼, 너희 아빠처럼, 너희 엄마처럼, 그리고 수아처럼.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수아를 사랑한단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40년 동안의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 집에는 매일 전화가 걸려왔다. 출판사에서,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모두 은주 책방의 기적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어머니,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지영이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 건 사양해라. 나는 유명해지려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지영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다. 그래도 어머니가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귀한 일을. 지영의 태도 변화가 놀라웠다. 일주일 전만 해도 돈 안 되는 서점이라며 정리하라고 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지영아, 네, 어머니. 진짜 속마음을 말해봐. 어머니가 부담스럽지 않니? 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나는 당황했다. 뭐가? 제가 어머니를 정말 몰랐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어머니가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돈 안 되는 일만 고집하는. 지영이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40년 동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묵묵히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오셨잖아요. 나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한다.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다치셨을 때도 저는 얼마나 빨리 회복되실까만 걱정했지. 어머니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영아, 어머니 서점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어머니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지영이 울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이었다.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눈물이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돼요. 어머니가 평생 해오신 일의 가치를 하나도 몰랐던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지영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 깊은 곳까지 와 닿았다. 지영아, 이제 됐다. 내가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저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진짜 보물을 못 봤어요. 지영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서점도 건강도 모든 걸. 고맙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요즘 민수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민수가 신문을 펼쳐 보였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다. 40년간 문학 원고 지킨 작은 서점 주인. 기사를 읽어 내려가니 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내 모습과 서점 안에서 원고를 정리하는 모습. 어머니, 유명인이 되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유명인은 무슨. 부끄럽기만 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내가 한 일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빠, 할머니 정말 대단하죠.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문을 보며 신나게 말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할머니 얘기하는데요. 선생님도 할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수아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아야, 학교에서 창피하지 않니? 할머니가 신문에 나와서. 창피하기는요.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아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정말 멋진 할머니예요. 민수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너도. 네. 저도 지영이처럼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서점이 정말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부담으로만 생각했어요.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한 일이라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서점이 사실은 이런 보물들을 지키는 곳이었다니. 민수야, 너도 어렸을 때는 책을 정말 좋아했잖니.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어요. 책 읽는 즐거움도, 이야기의 소중함도. 민수가 서점에서 가져온 박문수 선생의 원고 한 편을 들여다봤다. 어머니, 이 작품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민수가 원고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런 좋은 작품이 4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니. 그래서 어머니가 지켜온 거야. 지영이 말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민수가 원고를 덮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서점을 포기할 수 없으셨는지. 그래. 네. 이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꿈을 지키는 곳이었고 희망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 아들이 드디어 이해해 주었다. 민수야, 어렸을 때 내가 써준 간판 기억나니? 네, 기억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도 기억나고?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엄마가 서점을 하신다는 게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글쎄요. 아마 대학 갈 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돈도 안 되는 일 왜 하냐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른 사람들 시선을 너무 의식했나 봐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됐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서점에 갔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지영이 문을 열어주고 수아가 앞서서 길을 안내했다. 서점 안은 평소와 달리 정리되어 있었다. 김정호 씨 팀에서 원고들을 분류하면서 다른 책들도 함께 정리해 준 것이었다. 와, 이렇게 정리하니까 정말 멋있네요. 지영이 감탄했다. 어머니, 이 서점 정말 예쁘네요. 왜 진작 제대로 안 봤을까요? 민수도 서점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했다.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혼자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니? 네. 어린 왕자였어요.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걸 듣다가 어느 날 혼자 읽어보고 싶어서 민수가 그때 앉았던 작은 의자를 찾아 앉았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린 이용 의자에 앉으니 우스꽝스러웠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뭘? 책 읽는 즐거움도, 상상의 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도. 지영이 수아와 함께 아동도서 코너를 보고 있었다. 수아야, 엄마가 어렸을 때도 이런 책들이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할머니가 모든 걸 다 모아두셨잖아요. 수아가 한 권의 그림책을 꺼냈다.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여기 있어. 네,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나는 수아가 가져온 책을 받아들었다. 별을 찾아서였다. 내가 어렸을 때 처음 산 그 책이었다. 이 책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정말요? 응. 이 책 때문에 할머니가 서점을 하게 됐거든. 나는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70년 전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감동이 내 가족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에 별을 찾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서점 안에 울려 퍼졌다. 민수와 지영 그리고 수아가 모두 집중해서 들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모두 조용했다. 할머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야기 정말 예뻐요. 그래. 네. 그리고 할머니도 이 소녀처럼 별을 찾으셨네요. 별을? 네. 할머니가 찾으신 별은 바로 이 책들이에요.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요. 수아의 말에 모두 감동했다.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수아 말이 맞네요.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찾고 지키신 별들이 바로 이것들이었네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즐거웠어. 즐거웠다고요? 그래. 이 이야기들과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웠어. 외롭지도 않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이었다. 어머니, 앞으로 서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이 말했다. 도서관 일과 병행해서라도 어머니 서점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이제 제대로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주말에는 도와드릴게요.
어렸을 때처럼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우리 가족 서점이 되는 거네요. 수아가 박수를 쳤다.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다. 4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것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정말 다시 시작해볼까?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가족의 이해와 사랑 속에서. 3개월 후 우리 서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은주 책방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 지영이 도서관 경험을 살려서 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민수가 주말마다 와서 시설을 개선했다. 수아는 어린이 도서 코너를 맡아서 또래 친구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아가 신나게 달려와서 말했다. 요즘 우리 서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박문수 선생의 소설이 출간된 후 그 원고를 40년간 지킨 서점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 전 이게 제일 좋아요. 뭐가? 매일 저녁에 우리 가족이 함께 책 읽는 시간이요. 맞다. 이제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1시간씩 함께 책을 읽는다. 각자 다른 책을 읽되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이혜영 시인의 바람의 노래는 어때요? 지영이 제안했다. 이혜영 시인의 시집도 최근에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좋지. 할머니도 그 시집을 참 좋아한단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나는 휠체어에서 벗어나 소파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다리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럼 할머니가 읽어주세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시집을 펼치고 첫 번째 시를 읽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에는 꿈들이 춤을 춘다. 작은 꿈들, 큰 꿈들, 모두 함께 어우러져. 이혜영 시인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를 통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40년 전 그분이 내게 이 시를 들려주던 때가 생각났다. 할머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이 시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이 시인분은 왜 40년 동안 시집을 못 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때는 여자분이 이런 시를 쓰기 어려운 시대였어. 왜요? 사람들이 여자는 이런 시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어. 다행이네요. 수아의 순수한 반응에 모두 웃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시들을 지켜준 거예요. 지영이 말했다. 언젠가 수아 같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수아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그럼 저도 나중에 시를 써도 돼요? 물론이지. 수아가 쓰고 싶은 건 뭐든지 써도 돼. 좋아요. 그럼 할머니에 대한 시를 써볼래요. 수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때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저도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 요즘 다시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네. 어렸을 때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거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했다. 민수는 어렸을 때 정말 글쓰기를 좋아했다. 항상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나에게 자신이 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언제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니? 어머니 서점에서 그 원고들을 본 후부터요. 박문수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잊고 있던 꿈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공책 하나를 꺼냈다. 아직 서툴지만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민수의 공책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서점. 40년 동안 한 여인이 지켜온 작은 서점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숨어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들, 하지만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들. 글을 읽어 내려가니 눈물이 났다. 내 아들이 나를, 그리고 내가 해온 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니. 민수야, 정말 잘 썼구나. 정말요? 그래.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썼어.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럼 계속 써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니, 꼭 써야 해. 지영도 박수를 쳤다. 저도 읽고 싶어요. 저도요. 수아도 손을 들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아빠가 쓴 글을 함께 읽어보자. 좋아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 서점에 불이 켜져 있었다. 지영이 내일 있을 북토크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요즘 우리 서점에서는 매주 한 번씩 북토크가 열린다. 박문수 선생의 소설에 대해, 이혜영 시인의 시에 대해, 그리고 김동진 선생의 단편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들은 40년 전의 이야기들을 현재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할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작품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작품들은 영영 사라졌을 거예요.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다. 매일 저녁 함께 책을 읽고 주말에는 함께 서점에서 시간을 보낸다. 수아는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민수는 새로운 글을 쓰고, 지영은 독서 모임을 이끈다. 할머니, 수아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뭐니? 제가 쓴 시 완성됐어요. 수아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귀여운 글씨로 시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께. 할머니는 책들의 수호천사예요. 40년 동안 소중한 이야기들을 지켜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제 마음 속의 별이에요. 수아의 시를 읽으니 또 눈물이 났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아야, 정말 예쁜 시구나. 정말요? 그럼 이것도 할머니 서점에 전시해도 돼요? 물론이지. 요즘 우리 서점에는 수아의 시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방문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코너다. 미래의 작가라는 제목으로 수아의 작품들을 모아놓았다. 할머니,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할머니는 40년 동안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수아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다.
외로울 때도 있었지. 특히 그 분들이 하나씩 돌아가실 때는. 그럼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글쎄, 포기할 수가 없었어. 왜요? 그 이야기들이 너무 소중했거든. 그리고 언젠가는 수아 같은 아이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들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 수아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리고 할머니, 저도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저도 할머니처럼 소중한 것들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수아의 약속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다. 이 아이가 있다면 내가 지켜온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서점에 홀로 나가 앉았다. 휠체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달빛이 서점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5살에 처음 문을 열었던 그날부터 박문수 선생을 마지막으로 배웅했던 날까지. 외로웠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까지.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 가족들의 이해를 얻고 숨겨진 보물들이 세상에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이 순간을 위한. 서점 한 구석에서 박문수 선생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에 지영이 걸어준 것이다. 그 옆에는 이혜영 시인과 김동진 선생의 사진도 있다. 선생님들, 드디어 해냈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들의 작품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바람의 사진들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 가족도 이제 이 일의 소중함을 알아줘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40년 동안 혼자였던 내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니. 선생님들, 저 이제 걱정 없어요.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수아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수가 글을 쓰는 모습이, 지영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할머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였다. 왜 안 자니? 할머니가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아프신가 해서요. 수아가 내 옆에 바짝 다가 앉았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뭐 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 수아가 내 팔짱을 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수아는 이미 충분히 멋진 걸. 정말요? 그럼 할머니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책도 좋아하잖니.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그럼 저한테도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뭔데? 저 나중에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에게서 내 젊은 시절의 꿈이 보였다. 그럼 할머니가 수아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줄게. 정말요? 그럼. 그리고 수아가 쓴 책들도 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해줄게. 우와, 그럼 제 책들도 할머니 서점에 있게 되는 거네요. 수아의 기쁨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할머니. 응. 할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이런 멋진 이야기들도 못 읽고 이런 예쁜 서점도 못 봤을 거예요. 할머니도 수아 덕분에 행복해. 저요? 그래. 수아가 할머니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함께 책 읽어요. 그럼.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언제까지? 할머니가 있는 한 계속요. 수아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원할 것 같다. 이 따뜻함, 이 행복, 이 평화로움이. 수아야, 집에 들어가자.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네. 수아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서점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40년 동안 지켜온 그 공간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등대 같았다. 집에 들어가니 민수와 지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서점에 잠깐 다녀왔어. 혼자요? 위험하잖아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다. 이제 다리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도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혼자 밤중에 서점에 가도 아무 말 안 했으면서.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이제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거든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보물이 되었다. 그럼 내일부터는 같이 가요. 수아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럼 우리 가족이 함께 서점을 지키는 거야. 지영이 말했다. 4대가 함께하는 서점이라. 멋지네요. 4대, 나와 민수, 지영, 그리고 수아. 정말 4대가 함께하는 서점이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마음이 편안한 밤이었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이야기. 1년 후.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수아가 신나게 뛰어와서 말했다. 요즘 우리 서점에는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 멀리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온다. 모두 40년간 원고를 지킨 서점을 보러 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손님은 조금 특별했다. 안녕하세요, 은주 어르신.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는 이혜영 시인의 손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혜영 시인의 손녀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 혜영이의 손녀라고?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가 내 시들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시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은주 씨께 꼭 감사 인사를 드려라였어요. 나도 눈물이 났다. 혜영이가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해 주었다니. 그런데 할머니 시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줄 몰랐어요. 수진 씨가 서점을 둘러보며 말했다. 벽면에는 이혜영 시인의 시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혜영이는 정말 훌륭한 시인이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저는 할머니가 그냥 집에서 시나 끄적이는 분인 줄만 알았거든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거 할머니가 어르신께 드리라고 하신 건데요. 그것은 이혜영 시인의 일기였다. 일기요? 네. 어르신과의 추억이 많이 적혀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익숙한 글씨가 보였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은주 씨를 만났다. 내 시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는 분이다. 이런 분이 있어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영이도 나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했다니. 1987년 10월 2일. 은주 씨의 서점에 갔다. 그곳은 정말 마법 같은 곳이다. 책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은주 씨가 있어서 이 책들이 더욱 빛이 난다. 1990년 12월 24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걱정 없다. 은주 씨가 내 시들을 지켜줄 것이다. 언젠가 내 시들이 햇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일기를 읽어 내려가니 4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셔서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혜영이가 그런 좋은 시들을 남겨줘서.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이혜영 시인의 일기를 함께 읽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가 그분들에게도 힘이 되어드렸네요. 지영도 감탄했다. 할머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호천사였어요. 수아가 말했다. 수호천사. 네. 할머니가 지켜주셔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었잖아요. 수아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할머니, 민수가 말했다. 제가 쓴 소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인대요. 정말?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어머니 서점 이야기를 쓴 건데 사람들이 감동적이라고 하네요. 나는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내 아들이 다시 꿈을 찾은 것이다. 잘 됐다. 아빠의 꿈이 이뤄지는 거네. 지영도 기뻐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작가가 되는 거예요. 수아가 박수를 쳤다. 수아도. 네, 저도 계속 시 쓰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이제 내 가족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서점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다. 박문수 선생, 이혜영 시인, 김동진 선생.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새로운 사진들.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 선생님들, 보세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그때 수아가 들어왔다. 할머니, 또 혼자 계세요? 수아는 왜 안 자니? 할머니 생각하느라 잠이 안 와요. 수아가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 약속했잖아요. 할머니처럼 소중한 것들을 지키겠다고. 그랬지. 그런데 할머니,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수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다. 수아는 벌써 잘하고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를 사랑해주고, 책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잖니. 그런데 할머니처럼 4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다. 수아야, 중요한 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야. 진짜로 사랑하면 기다림도 즐거워져.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 책들을 사랑했던 것처럼요? 맞아.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책들을 사랑하거든요. 수아의 밝은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다. 그럼 할머니가 수아에게 마지막 비밀을 하나 더 알려줄까? 마지막 비밀이요? 응. 가장 중요한 비밀. 수아가 눈을 반짝였다. 뭐예요? 사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수아 같은 손녀가 있어서. 수아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저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왜? 할머니 같은 할머니가 있어서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내가 지켜온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할머니. 응. 우리 이야기는 정말 끝나지 않죠. 물론이야.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언제까지요? 영원히.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래, 계속. 나는 수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40년 전 내가 처음 서점을 열었을 때 꿈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그 꿈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 꿈은 수아를 통해, 민수를 통해, 지영을 통해 계속될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수아야, 집에 들어가자. 네, 그런데 할머니, 내일도 함께 책 읽어요. 그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서점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40년 동안 지켜온 그 작은 서점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